경연왕야 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3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10경주에서는 112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미태하고 박지영이 맞대결해서 박지영 공민규 박지영 김시진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시진이 들어올 뻔했어요. 한데 김태훈이 김시진 넘어서다 보니까 김태훈이 2차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박지영하고 이태훈이 들어오다 보니까 112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되면서 어미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까다로웠었기 때문에 어미태 힘든 경주가 됐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광명 우스컵 8경주 이성록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황영근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황영근 머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황영근의 이동건, 황영근의 이영민 두 방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황영근의 몸 상태가 그야말로 끝내줬어요. 저치기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외선에서 이영민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황영근하고 이영민 방송에서 해설 방송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성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57.6배라는 좋은 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우스컵 경주가 전일 8경주하고 10경주에서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 우스컵 결승전 상당히 좀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비파업 선수들의 맞대결 양상인데 아무래도 결승전 비파업 선수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수철 중심으로 황영근, 박정희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이죠. 파업에서는 배수철, 비파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수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상당히 까다롭게 1호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물론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진한 강자들이 있어요. 후차권도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도 이영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영민이 마크 투입도 안 되고 있고 선행도 안 되죠. 저치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고병수가 유리합니다. 파업선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해서 나갈 수 있는데 후차권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6경주하고 7경주는 파업선들만 편성되어 있고 8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홍석환의 선행을 김승현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미태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아무래도 파업선들만 출전하고 있는데 장차현재 김종력의 맞대결이죠. 고유한 박성호가 홈이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비파업선들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성동이 유리한데 김명섭하고 이로키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충청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태현은 전일 건강상 이유로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어미태 선수만 몸 상태가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같은 성향이죠. 파업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득점은 이영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영민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선행도 안 됩니다. 저치기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형민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인정받았을 때 수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광명 우스컵 8경주였었죠. 해설 방송에서 또 음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근의 몸 상태가 너무 좋다. 이동근, 이영민 묶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황영근이 젖혔습니다. 이영민이 빨려 들어왔죠. 57.6배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영민 전일 착수가 진입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생겨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주도해 나갈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박성구 전일 때리긴 했습니다만 퍼졌습니다. 김기범도 그렇고 문영윤도 선행 시속이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민 다소 좀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시속이 느리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 좀 이영민이 전혀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거나 짧은 저치기 정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영민도 착순과 진입하지
기다렸다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영민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에 대타 출전했었던 장경동과 전략적인 연합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깝깝한 두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없기 때문에 이영민이 뭔가 좀 힘을 써주려면 장경동이 쫓아내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봤을 땐 공민규도 몸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좀 틈새 공략 나서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직전 저치기로 머리 치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공민규입니다. 이영민과 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6번과 5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영민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두 선수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렵죠. 희속이 없기 때문에 두 선수 직선에서 추입바 살려 나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 4하고 6원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장경동, 공민규, 문영윤이 수도권 서들입니다. 이영민이 자칫 박성근 활약에 나가려고 하고 김규범을 뒤다 붙이려고 하게 된다면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력경제 강한 장경동이나 공민규가 문영윤의 선에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얼마 전 우승 맛을 맛본 공민규가 또다시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영인이 긁어주면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영민이 득점에서 높다고 강제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5번하고 5번하고 7번입니다. 장경동보다는 공민규의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5, 4, 5, 7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한 30에서 40% 선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4하고 5, 7이죠. 5, 4하고 5, 7 공민규 머리 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이형민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6번, 4번, 6번, 5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영민하고 장경동, 공민규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기범이 이영민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장경동, 공민규, 문영윤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에서 이영민이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삼복승에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공략을 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영민이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한데 불안하다는 점, 추입도 안 되고 저치기 선행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병수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선 6경주와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형민보다는 아무래도 고병수가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낙자 부담 안고 있었던 김시진 28주 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연이틀 마크되니까 마크 놓치지 않고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몸을 만들고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병수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경합에서는 득점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려 본인하고 14살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지금 고전한다 하더라도 몇 경주 지나면 김시진도 몸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시진에게 고병수가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병수가 좀 짧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최은호, 주병환 중에 3명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주병환이 먼저 힘을 쓰는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쪽에 우선했을 때 7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5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3하고 7이 두 차권 7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7번, 3번, 5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지웅도 고병수와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시준하고 박지웅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 오전
삼복승은 박지웅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연경주 때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이동근도 주병원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병수 중심으로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병수가 타겟을 잘못 설정하죠. 최현우를 앞에다 두고 김시진, 박지웅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주병환이 힘을 쓰고 이동근이 몰고 가면서 충청권 협공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이동건 전일 마크 한경급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후미권에서 분명히 주병환 활에 나간다면 저측의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급 위기에 놓인 이동근입니다. 금연경주처럼만 하면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정도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고병수가 강자긴 합니다. 하지만 마크 추병 선수이기 때문에 고정 가능성 항상 생각해 둬야 돼요. 4번, 5번, 4번, 1번은 4번하고 5번, 4번, 1번은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병수 인정하고 김시진하고 주병환 중에서는 김시진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호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어미태가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영이 넘어섰는데 김태훈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아쉽게 좀 112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연대 세력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어미태. 하지만 금일은 손재우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미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속이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살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2번이 때려주면 아무래도 남태가 몰아서 직선 취입발 사이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승현이 7번의 뒷자리를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김원호라든지 홍승현이 마크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승현이 원체 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작전,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7번, 5번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위하고 7호 두 차권 7번과 2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 선행감이 좋다면 엄태희가 후미 견제 나가다가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답은 합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홍석환이 연이트 푹 쉬다가 나왔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데 희속감이 괜찮아요. 김승현이 막혀 나가고 남순과 쫓아가게 된다면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미태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홍석환이 끌고 주느냐, 땡겨 주느냐에 따라서 김승현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홍석환 긁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소들의 완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5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5사하고 5, 6경주권 5사하고 5, 6경주권 정도는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하고 남태희가 어미태가 전법적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때려주고 취입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쪽이 나은 상황이란 점, 5번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2번, 5번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서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7번, 2번, 5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미하우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장찬재하고 김종혁이 우승 경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고현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 박성호는 김종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물고 갔을 때 김종혁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박성호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같은 성향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현 머리냐 장찬재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찬재가 나이도 어리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종혁보다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더 무엇보다도 이번 고유한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7번, 3번 수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유한이 과연 얼마만큼 땡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본인이 타이밍만 잡는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요즘 고유한 보면 다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장찬재, 김종혁, 직선 추임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장찬재가 몸싸움에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 경제 강한 장찬재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4번과 7번 동반 입상 4번과 7번, 4번과 7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수도권 협공량 동반 입상 가능하죠. 고현이 얼마만큼 땡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도권만 좋다면 4번도 7번 견제 나가게 해서 2번 활약 나가면서 짧게 취패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4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장찬재하고 김종혁이 아무래도 배당이 좀 양분돼서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혁이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박승호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고유한의 선행을 김종혁이 아래 나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좀 맞대결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장찬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연대 세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장찬재 쪽으로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장찬재 빠진 상태에서 김종혁 머리 놓고 7-3-7이 노려보면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김종혁도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장찬재는 얼마 전 또 추입까지 나왔어요. 이런 굉장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장찬재입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과의 맞대결에서는 4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4번, 7번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봐야죠. 박성호, 고현 양분해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미호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또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 2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성록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록 때렸습니다만 황영근에게 젖히기 당했었죠. 과미호스급 8경주 이성록은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몸 상태 좋은 황영근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영민이 들어왔어요. 57.6배 배당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성록이 젖히기 당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직전 2주전은 또 스스로 사고 당하면서 실격 처리 당했었던 이성록 그런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록이긴 합니다만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이성록이 정동호까지 챙겨주기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동호가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형이 얼마든지 끊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힘을 쓸 수가 있고 김명섭의 저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록이 정동호까지 챙겨 나가긴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동호가 자력도 어중간하죠. 마크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최근형에게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4번이 쫓아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5번 동반 입상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5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건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래도 이성록이 팀 선배 정동화 좀 뭔가 해보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힘을 쓰면 정동호가 쫓아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갔다가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호키도 선행 가능합니다. 김명섭이 1호키로 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5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최근영이 라인 전환해서 5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5번 3번이죠. 5번 4번입니다. 5번 3번 5번 4번 배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수성팀이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이성욱도 마크도 어중간하고 정동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5354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4번, 5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 5번, 3번 주권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성록과 정동호의 협공 가능성이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동호의 3차권 선정 가능성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이 전일을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정동호하고 무리하게 협공만 펼쳐나가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김한윤, 이수원, 여기에 양진우, 조재우가 비파업 라인 형성에 나가고 있고 배수철, 황영근, 박지영이 파업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배수철, 박지영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미권에서는 김한윤, 이수원, 양진우, 조재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이수원이 몰고 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몰고 가기 전에 배수철이 먼저 박지영 달고 쏘고 황지영 달고 쏘게 된다면 김한윤 믿다가 이수원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아무래도 배수철의 선정 가능성하고 넘어서면 이수원 머리 나올 수 있는 만큼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영군도 젖히기 나서면서 이영민과 동반 입상 5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몸 상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결승전은 달라요. 전일처럼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황영근이 또 몸싸움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게 된다면 배수철이 몰고 가고 박정이 막혀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하고 박정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고 19년 이후 두 선수가 두 번을 만났는데 항상 앞뒤로 자리 잡았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전 3번이 4번이 아닌 5번을 챙겨주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이선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도 지켜주면 되는데 본인 몸 상태 좋다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수철이 힘을 쓰면 이수원이 외선에서 또 나올 가능성 나오면 3번 2번이죠. 나오면 3번 2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결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이 유리한 것 같아요. 3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속은 12초대 11초대 200시속 초반 끊어내고 있는 배수철이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힘을 쓰죠. 이수원이 몰고 갑니다. 양진우 조재우라고 한다면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한윤 버티기보다는 양진우하고 이수원의 전략적 연합이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금일은 저치기가 아닌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배수철이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수원도 한 방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5번, 3번, 5번, 2번이 단연득볼 것 같습니다만 파업 라인 완승, 황영구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 가능하죠. 이선하고 양진우를 묶어서도 좀 비파업 라인도 묶어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철 중심과 이수원 중심으로 3복승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적중할 수 있도록 좋은 차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3, 5하고 3위 여기에 2, 6하고 2, 1 양분해서 맞대결로 노려보고 싶은 현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구매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